예, 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제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018년이죠. 전라남북도하고 광주가 전라도라는 지명이 만들어진 1018년부터 1000년이 된 것을 기념해서 전라도 천년사 편찬을 시작을 했어요. 그 결과물이 작년 연말에 공개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고조선사의 심각한 왜곡은 물론 이거니와 사실은 전라도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고대사 중에 하나가 백제 역사인데 이 백제사 왜곡이 너무나 심각한 것을 좀 알 수 있어서 오늘 이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원래 대학에서는 금속공학을 전공하셨지만 여러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여러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지금은 현재 한국고대사연구소 소장으로 계시죠. 오순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누기 전에 네. 교수님 원래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속공학을 학부에서 전공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백제사의 이렇게 역사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예. 본격적인 얘기를 풀기 전에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공고를 나왔고 예. 또 한양공대 금속공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에서 석사를 하다가 유학을 가려다가 이제 못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역사에 관심이 쭉 있어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은사님이 나중에 이제 저희 지도 교수가 된 분이에요. 그 박사 지도 교수가. 그분이 좀 이렇게 그분을 좋아해 갖고 거의 만점을 받았습니다. 늘.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등산을 댕기는데 등산만 맥없이 댕기는 것보다 이렇게 산성을 연구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제야 쪽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제화사학자가 된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서 왜 금속공학을 했는데 왜 역사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아예 석사를 하자. 석사라도. 근데 석사를 하고 나니까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은 고구려사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예. 그리고 고조선 쪽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제가 백제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하남시 고골이 백제의 그 하남 일해성이라는 게 이제 어떤 향토사학자분이 이제 한종섭 씨라고 백제문화연구회 회장인데 그분이 이제 그걸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갖고 같이 공동 연구로 시작해갖고 굉장히 많은 유적지를 찾게 되고 또 고고학자들하고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을 고구려사로 이제 쓰려고 해도 우리는 고구려 만주에 가면은 보여주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또 노상 가서 거기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은사님이 네가 어차피 백제사를 했으니까 백제사로 박사를 써라. 그래갖고 이제 백제사로 쓰게 된 거죠. 예. 지금은 학제 간의 융합 연구가 대세지만 네.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금속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예.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다른 시각으로 보기도 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백제사 관련한 책도 몇 권 쓰셨잖아요. 네네. 예. 그 맨 처음에 이제 제가 학위 받기 전에는 한성백제사라는 책을 먼저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은사님을 이제 보여드린 건데 여기는 이제 고구려도 있고 가야도 있습니다. 예. 신라는 제가 안 썼어요. 그래서 좀 그 신라 쪽은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주로 이제 한성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썼는데 학위를 이제 그 한성백제의 도성체제 연구라고 그걸로 이제 해갖고 그 책을 출판하게 됐죠. 그 후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한성백제사 재조명이라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그걸
이북으로 내게 됐습니다. 개정 증보 형식이기 그렇죠. 예,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신라사를 넣습니다. 아니 이제 쓰신 책들은 네. 주로 이제 한성백제 관련한 책을 쓰셨는데 네. 사실 오늘 좀 나눌 얘기가 네. 일반적인 그 백제사라기보다는 네, 네. 흔히 말하는 대륙백제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서진평 이군에 그 네. 백제가 이제 그 진출을 했다. 흔히 이 정도만 네. 많이 알고 있는데 네, 네. 좀 더 깊은 얘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네. 좀 개략적인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쪽에는 이제 사료가 별로 없지만은 중국에는 대륙백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사학자분들이 그거를 끊임없이 지적을 했어요. 예. 근데 뭐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뭐 그걸 밝힐 이유도 없고 그 후에 이제 지금 소위 얘기하는 그 실증사학자들이 예. 그거를 뭐 말은 실증인데 실증이 아니죠. 그거를 이제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실증적으로 하면 뭐 더 밝혀져야 될 얘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꾸로 실증이죠. 예. 그 식민사학을 위한 실증.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쪽 부분을 이렇게 이제 연구하게 됐는데 중국 정사 보면은 이제 뭐 송서라든가 우리가 양서, 그 다음에 남사 뭐 많이 있습니다. 구당서, 신당서 이런데 쭉 보면은 그 백제가 그 중국 동부 연안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이 예. 다 쓰여져 있고 그게 언제부터냐 그러면 진나라 우리 이제 진시황 진나라 말고요. 예. 그 진나라 때부터다. 서진 때. 예. 그래서 이제 서진이 이제 밀려서 동진이 되니까 서진 때부터다라는 거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그걸 연구해 왔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 때의 그 그렇죠. 시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 오늘 오프닝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 사실은 전라도 천년사 편찬된 내용을 보면 네. 백제사 같은 경우를 기술하면서 실질적으로 백제 건국자인 온조왕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안 하고 그 소위 말하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의해서 네. 삼국사기의 백제 본기의 초기 기록들은 뭐 다른 고구려국도 마찬가지고 신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소위 네, 뭐 네. 그 제대로 된 기록이 아니다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는데 흔히 13대 근초고왕 때부터 백제가 본격적인 뭐 고대 국가의 틀을 갖췄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지만 예. 전라도 천년사에서는 이제 8대 고이왕을 좀 얘기를 하거든요. 야, 예. 그러니까 지금 초기 기록은 무시하면서 이제 한참 뒤에 얘기를 하는데 전라도 천년사에서 지금 이렇게 그 백제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백제사 연구에 관심이 또 애정이 깊으신 박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식민사학자들이 보면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을 주장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싸그리 다 무시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고구려는 그게 이제 백제만 빼놓고 다 지금 기원 전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백제만 4세기가 돼서야 고대 국가가 완성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 전라도 지역을 5세기가 돼서야 근초고왕 때 와서야 겨우 했다. 어떤 학자는 뭐 6세기 막 그 밑으로 내리거든요. 그러면 백제라는 나라는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그 평양을 쳐서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를 죽입니다. 고국원왕을. 그러면 그건 뭐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갑자기 근초고왕이 튀어나왔느냐?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어떻게 보면 이제 사국인데 그렇죠. 가야까지 합해서 그 중에 제일 처음으로 강대국이 된 나라가 백제인데 그걸 무시하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뭐 축구에서도 소위 빌드업을 거쳐가지고 골을 넣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전혀 설명되지 않고 맞습니다. 갑자기 13대 근초고왕 때부터 예. 뭐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지방자치가 되면서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왜 그러냐면 이제 전라도 쪽의 정치가들이 예. 그쪽 지역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많이 이슈화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심화되는
그러한 것이 더해지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뭐 지방사, 지역사라는 것이 사실은 한국사에 이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제 같이 봐야 되는 문제인데 네. 너무 이제 지역사를 자기들 위주로 또 편찬하다 보면 특히 가야사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똑같아요. 예, 예. 한국 고대사의 틀을 망가뜨리는 그런 맞습니다. 경우가 생기는 예, 예, 예. 예. 이제 방금 이제 그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실 오늘 나눌 지금 대륙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백제의 왕의괴승 초기의 왕의괴승의 그 문제를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패널로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예. 말씀을 좀 먼저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제 백제 다른 데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신화로 시작합니다. 예. 근데 백제는 신화로 시작을 하네요. 역사로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뭐 아래서 태어났다 이런 게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온조하고 그 비류가 같이 내려왔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그 데려온 것이 사실은 저는 소선호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머니, 왜냐면 어머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까지 같이 왔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면 이제 비류는 어차피 우리가 인천 쪽으로 도착을 했다고 쳤을 때 그 해변가에 있었다 그러니까 인천 쪽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문학산성을 지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여러 번 이제 답사를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평지성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온조는 우리가 하북 이래성을 으로 갔거든요. 예. 그럼 그것이 어디냐? 지금 이제 학계에서는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걸 찾았어요. 예. 그게 어디냐면 제 책에도 있고 논문에도 있는데 바로 이제 방학동토성 도봉구입니다. 예. 뭐 그거한 디테일한 거는 이제 제가 쓴 거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두 형제가 온조가 더 강성해졌기 때문에 비류는 이제 그 짠물에 살다 보니까 이제 뭐 곡식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온조에게 이렇게 먹혔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그쪽 인천이 개발되기 전에 그걸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뭐 도시화가 너무 잘 돼 있어 갖고 아마 그 비류에 대한 유적은 저희들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소선호라는 그 네. 주몽의 부인이시죠. 그렇죠. 주몽의 부인이신 이제 소선호가 예. 두 아들인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이제 남하하는 과정에서 네네. 그 백제의 역사 시작이 됐다.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비류와 온조라는 두 형제가 각기 정착한 곳이 다르고 네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온조가 지금 말씀하신 그 박사님의 연구 결과로 보면 하북 위례성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백제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근데 오늘 이제 대륙 백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네. 8대 고이왕이 네.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인물로서 우리가 좀 그 봐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좀 이 왕위 계승 문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좀 예, 예.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예, 예. 지금 여기서 보면은 쭉 내려가다가 요 구수왕 밑에 이제 사반왕이 있습니다. 예, 이 사반왕이 어려요. 예, 이제 그 삼국사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이왕이 이제 이 사반왕을 밀어내고 예. 이제 왕이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비류계라고 이제 설정한 분이 누구냐면 청간호 씨예요. 예, 70년대. 예. 근데 이분은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서 보면은 여기 8, 9, 10까지 갔다가 다시 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일로 왔다가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엎어지거든요. 약간 이렇게. 예, 온조계가 예. 됐다가 비류계가 됐다고. 예. 왜 이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 지금 온조로부터 시작해서 7대까지는 네. 온조의 후손들이 맞습니다. 왕위를 계속 이었는데 네. 8대 고이왕 때 비류계의 예. 첫 왕이 등장한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류의 원혼을 풀어준 거죠. 예. 그러다가 쭉 셋이 내려가다가 여기서 또 끊어지고 온조계로 또 넘어가요. 예. 그랬다가 다시 비류계로 왔다가 근초고왕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이제 근초고왕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계속 예, 그 마지막 왕까지 맞습니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여기서 포인트를 잡은 게
저기 온조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근초고왕입니다. 왜냐하면 근초고왕의 다음이 금구수왕인데 이 근초고왕 근자를 빼면은 이 초고왕이 되고 그다음에 금구수왕에서도 근자를 빼면은 구수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초고왕 때 와서 완전히 그 온조계가 픽스됐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강조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위의 이런 어떤 계승 문제를 쭉 볼 때 네. 결국 8대 고위왕이 되면서 비류계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됐다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예. 이 고위왕 때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대륙백제의 어떤 그 근거를 맞습니다. 찾을 수 있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네.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이 고위왕 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구려에서. 우리가 이제 이 위나라, 이제 조조의 후손들이죠. 이 위나라가 고구려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동천왕이 이 국내성을 버리고 달아나요. 부곡조로 달아나는데 그때 이쪽 지역, 그 요소 지역의 그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공백 상태가 되겠죠. 예. 그거를 알고 이 고위왕이 해군으로, 그러니까 수군이죠. 수군으로 저 낙랑 쪽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진충이라는 장군으로 하여금 수군으로 치게 되는데 그 치기 전에 이 고위왕이 개발한 그 해군 기지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서해대도인데 서해대도는 지금의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강화도가 이제 발진 기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쪽을 치고 들어가면서 여기에 차지했다. 근데 이제 다른 책에는 차지했는데 이 위나라가 화를 내니까 돌려줬다. 돌려줄 거면 못하러 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난을 참 잘해요. 중국 사람들은. 그게 이제 춘추필법인데. 근데 다른 기록을 보면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8대 고위왕 때 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륙백제의 어떤 시작이 그렇죠. 그때 이제 시작이 됐다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이번 그 대담을 좀 준비를 하면서 그 이제 그 요소백제의 시작을 좀 다른 기록을 좀 통해 찾아봤더니 네네. 지금 보면 그 조선시대 때 이제 중종 때 이맥이 쓴 태백일사 환단곡이 한 부분을 이루고 있죠. 네네.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 보면 네. 소선호가 아까 이제 비류온조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남하를 하잖아요. 네. 그 남하를 한 첫 지역이 패대 지역이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패수와 대수 지역이 지금의 말씀하신 요소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비류계인 고위왕이 처음 그 요소 지역 진출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어쩌면 소선호의 뒤를 이어서 장자인 비류가 왕위를 했던 바로 요소 지역에 대한 계속 어떤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그 소선호가 있던 지역은 졸본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선호를 뭐 장사꾼의 뭐 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 졸본 부여의 왕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갔다가 그 어디로 시집을 가냐면 비류국이라는 바로 옆에 나라에 가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비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온조고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과부가 돼서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이제 그 동부에서 이제 도망온 사람이 바로 이제 고주몽이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여왕이 되어야 돼요. 그 스토리대로 한다면은. 근데 그걸 갖다가 고주몽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왕위를 자기 남편한테 준 거죠. 그랬는데 자기 아들들이 비류가 왕이 태자가 될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유리왕이 와갖고 그 바람에 이제 적어도 공주 정도 되고 이렇게 남편을 취할 정도면은 배심이 굉장히 강한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따리 싸갖고 이제 딴 살림 차린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가 움직인 동네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요동반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교수님은 요동반도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요동반도 남부로 보는 이유는 요 끝에가 이제 대련인데 요 대련 지역은 지금도 이렇게 배가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서 물자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저 연안항로 예, 연안항로죠. 예.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쭉 오다 보면은 여기서 물자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이제 여기는 고구려 그 수군 기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의 수군 기지 비사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오가는 모든 배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그 아들 둘을 과연 어디로 가야 이렇게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마한사를 보면은 마한왕이 이제 뭐 땅을 띄워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북쪽 땅을 띄워줬단 말이에요. 그 북쪽은 왜냐면 낙랑국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제 방탄조끼를 입은 거죠. 백제가 죽든지 살든지 땅을 띄워준. 그렇게 보면은 그 마한이 그 당시에 힘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 거다. 굉장히 그 판단력이 공주 정도면 뭐 판단력이 굉장히 예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배를 타고 내려오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예. 근데 지금 방금 이제 그 고이왕이 그 요서 지역에 처음 진출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 이제 고이왕 한때 진출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꾸준히 그 이후에 영역을 확장해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기록에 의하면 근 300년 이상을 예. 중국 동부 연안을 이렇게 예. 그 지배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어떤 요서 지역에 진출한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 주시죠. 예.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자치통감에 보면은 이 부여 백제가 예. 부여를 공격한 게 나옵니다. 백제가 부여를 공격. 예.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부여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길림시인데 예. 근데 그 당시는 이미 부여가 망했어요. 예. 동부여가.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부여는 뭐냐?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걸 망명부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부여를 이제 포로들을 끌고 왔는데 나중에 이들이 이제 자립을 해서 이렇게 이탈하는 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 부여사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러고 뭐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거를 망명부여라고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명칭을 붙인 거예요. 예, 예. 그 망명부여가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백록산이에요. 그 통전에 보면 이제 이게 나온 자치통감에 예. 그러면은 여기로 왔다가 요 백제가 여기 있으니까 백제한테 이제 공격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쪽으로 도망을 가요. 갔다가 이 모영 씨한테 완전히 또 망해갖고 왕과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백제가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냐 이거죠. 그 모영 씨 바로 옆에. 예. 그거는 모영 씨는 뭐 조양에 있었던 거는 뭐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고 고고학적으로도 다 나온 거니까. 그럼 그 옆에 있었다는 거죠. 서쪽에. 소위 말하는 한성백제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없죠. 예. 전혀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다. 근데 그런 걸 이제 깡그리 무시하고 어떤 분은 이제 이 백록산에서 녹산을 이제 지금의 동부여 길림시 그때는 길림시는 동부여는 사라진 이후예요. 예. 그러니까 백록산은 그러면 어디냐? 백량산입니다. 예. 그거는 기록에 정확하게 나와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 백량산을 그렇게 불렀어요. 예. 백록산으로. 예.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요서진평에 대한 네. 현재 좀 위치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통전이나 이런 데 이제 기록을 통해 가지고 네. 지금의 어디다 하는 얘기를 좀 알 수 있는데 예.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예. 그거 이제 통전에 보면은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구려가 이제 요동을 이렇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요동을 쳤고 그러자 백제는 요소를 쳤는데 요소와 진평 두 군을 이렇게 점거하고 있었다. 예. 근데 지금의 그 위치가 어디냐? 유성과 북평이다. 북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유성이 어디냐? 유성은 지금 요 모영시의 수도였던 조양입니다. 그 다음에 북평은 어디냐? 베이징. 예. 요 북경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 있었다는 지금 이 지도가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요령성 조양시하고 예. 하북성의 예. 그 북경 북경. 이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망명부여의 그 공격한 그 사실하고
지금 이 통전의 사실하고 다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 두 기록을 합해 보면 예. 요소백제의 위치가 예. 지금의 하북성과 예. 요령성을 거쳐서 있는 이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노령, 지금 나나유역, 예. 거기하고 손홍화, 예. 거기까지가 아니겠느냐. 능하하고 예. 나나 사이 예. 그 사이를 보신다는 거죠. 예. 예, 지금 또 다른 기록인 중국의 이제 진서에서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네. 예. 진서는 우리가 이제 그 모용씨를 보면은 이 모용씨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입니다. 선비족 중에서도 아마 이 고구려하고 굉장히 많은 투쟁을 했고 고구려가 그 한도산성이 함락되기도 했던 예.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포로들을 끌고 왔거든요. 예. 근데 그 포로가 한 10만 정도 돼요. 10만 정도. 10만. 예. 근데 기록에. 근데 이제 진서의 기록에. 근데 문제는 뭐냐? 누가 있냐? 고구려, 우문씨, 단씨. 단씨는 어디냐면 이쪽 지역입니다. 예. 이 지역인데 우문씨는 이 위에고 그리고 고구려는 여기고 이거는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백제포로가 나와요. 예. 그럼 백제포로 모용씨하고 백제는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예. 왜 백제포로가 있지? 그럼 이것 또한 요소백제를 증명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이 그 요서 지역을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그 영역을 확장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산동성 지역까지 이제 진출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얘기를 좀 더 보충해 주시죠. 아,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남제에서, 이제 우리가 남북조 시대 이 양자강 남쪽에 예. 있었던 남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남제서에 보면은 490년에 이 위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백제가 이제 도와줘서 그들을 물리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지금 그 위나라는 북위를 얘기하는 거죠. 북이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국사기에도 이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490년이 아니고 488년이에요. 예. 2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더 먼저죠. 예. 근데 대파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겼다. 완전히 물리쳤다. 물리쳤다. 예. 근데 그거 거기만 나온 게 아니라 자치통감에도 나와요. 똑같은 기록이. 그렇다면 두 번의 전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대파를 했으면은 백제 세력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예. 왜냐하면 밀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요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산동 지역을 장악하게 된 거다. 그게 이제 두 기록에 이제 이제 세 기록이죠. 남제서를 비롯해서 삼국사기, 그 다음에 이제 자치통감 이렇게 이제 다 나오는. 그래서 산동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이왕 때가 이제 3세기잖아요. 네, 3세기 때 이제 요서 지역에 진출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기록을 보면 이제 488년의 기록이니까 하고 5세기 490년. 한 2세기 한 100여 년에서 200년 사이를 걸쳐서 네, 산동 지역으로 더 영역을 확장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성왕 때죠. 예. 그러니까 웅진기 때 이제 그쪽으로 밀고 들어간 한성 백제에서 웅진 백제로 옮긴 고 후에. 동성왕 때 예, 이제 맞습니다. 산동 지역에 진출한 역사가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지금 산동 지역에서 발굴되는 문헌 기록뿐만이 아니고 예, 그 난원경 묘지명이라는 예. 유물로서도 좀 더 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난원경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 난원경 묘지명을 보면은 자기 선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는 백제의 왕족이었다. 그러니까 난원경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잖아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난이 성씨고 성씨예요.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부여지종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부여의 후손. 네, 부여. 그럼 백제는 부여의 후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부여씨고 왕족이. 근데 자기네는 왕족이었는데 그 어떠한 난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난시로 성을 바꿨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해석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난씨는 해동 역사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난씨는 백제인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난원경에 고조가 있습니다. 고조가 이제 난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요에서 활동했대요. 요. 요하할 때 요. 예. 요에서 활동을 했는데 백제의 달소리예요. 달소리면 굉장히 높습니다. 변술 중이죠.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요에서 활동했다는 건 여기죠. 예. 이 지역 우리가 바로 요소 백제에서 활동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 버린. 그러니까 지금의 소릉하에서 나나 예. 사이에 예.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한. 예,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달소리면 꽤 높은 벼슬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것마저도 증명이 되는 또 하나의 이제 증거, 이건 아주 고고학적인 증거가 되겠죠. 예,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나누다 보면 대륙 백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선은 이제 고이왕 때 그 요소 진평 지역에 진출을 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책계왕, 분서왕으로 이어지면서 예. 동성왕까지 예. 산동 지역까지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예,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륙 백제의 어떤 그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 백제 담노제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담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생각이 되는데 그 담노제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걸 우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백제를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지방제도와 담노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국내는 5방으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라는 건 지금 한성 백제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 한성도 그렇고 웅진도 그렇고 사비도 그렇고 예. 늘 그러니까 한성과 웅진과 예. 그 부여를 중심으로 한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맞습니다. 한 백제.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5개로 쪼개서 5방 제도를 동서남북 중 이렇게 갖고 이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수도는 오부 제도입니다. 예.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특이하게도 담노라는 제도가 나타나요. 예. 그건 뭐냐면 초기에는 국내에서도 담노, 그러니까 왕의 직할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점을 이렇게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족을 투입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담노제였는데 특히 이렇게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주로 왕족들 아니면 믿을 만한 신하 아주 최측근을 이제 투입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장사가 장군 후가 있어요. 후.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임명한 거를 보면은 왕, 그 다음에 후, 그 다음에 장군, 그 다음에 이제 장사도 있고 태수도 있어요. 태수가 이제 제일 그럼 마지막이죠. 태수가 제일 끝인데 예. 이러면 이거는 하나의 왕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분봉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본에 보면 막부 체제가 있습니다. 예. 이 막부 체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전적으로 찬동하는 이유가 여기서 명령을 왔다 갔다 하달받으려면 이미 끝나요. 그래서 이제 사법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군사 이 세 가지를 그 사람한테 위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담노제라는 게 예. 단순히 지방 제도가 아니라 아니에요. 지방 체제가 아니라 예. 완전히 분국으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본국에 이은 분국으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라도의 마한도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내 거를 이렇게 국내도 그렇고 국외 거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그 왕이 하사를 하거든요. 예. 그 하사품에 보면은 왕관, 금동관하고 신발, 금동 신발, 예. 그 다음에 환두대도 이런 것들이 그 위세품이라 그러는데 그걸 수여합니다. 예. 우리도 지금 보면은 장군 될 때 대통령이 이렇게 검을 주잖아요. 예. 똑같은 거죠. 여기 지금 구마모토 있는 여기 그 예. 거기에 가면 지금 에타 후나야마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이 백제의 예. 금동관, 맞습니다. 금동 신발하고 똑같은 게 나오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입점리에서도 나오죠. 예. 익산. 여기 익산의 입점리에서 그거하고 나오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습니다. 저도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예. 너무 똑같아서 놀랐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나라에는 후나야마 고분, 예. 이런 것들이 해외에도 다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마 이쪽 지역에도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 뭐 우리 땅도 아니고 우리가 발굴할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동북공정이 너무 심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밝힌다는 게 좀 고고학적으로 밝힌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 후나야마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후나가 배주자를 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배를 타고 건너온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다 분국을 세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노제의
그런 이해로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담노의 이제 체계가 말씀하신 대로 그 왕과 그다음에 후와 그다음에 장군, 장사, 그다음에 이제 태수의 5단계 이제 시스템을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피라미드 구조죠. 근데 그 지금 담노제를 얘기를 하실 때 처음에 이제 왕족이라든지 왕과 아주 밀접한 신뢰관계를 형성한 분을 거기에 파견을 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첫 번째 왕에 보면 재밌는 게 거기에 좌현왕과 우현왕 그리고 여러 이제 왕 이름이 그 왕 체계가 등장하잖아요. 에로왕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등장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야 백제의 담노 체제의 왕을 얘기할 때 좌현왕과 우현왕이 등장하는 걸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백제의 그 담노제의 좌현왕 우현왕 제도라는 게 백제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거의 어떤 연원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자연왕과 우연왕 시스템은 사실은 흉노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북방 체계를 보면은 그게 이제 사상 체계인데 우리가 천부경과 같은 그런 사상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 3, 5, 7, 9 이러한 수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흔히 말해서 천수라고 해서 홀수를 중심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중국 쪽은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체계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까도 오부, 오방, 그리고 이제 그런 시스템. 근데 거기서 약간 벗어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신라죠. 육촌이거든요. 근데 가야는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구간. 그러니까 이게 다 맞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 다음에 3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처음에 시원은 어떻게 되냐면 환웅이죠. 환웅이 내려왔을 때 3명을 데리고 오거든요. 풍백, 우사, 운사. 그래서 이걸 3사. 그 3사의 밑에는 5가가 있었기 때문에 3사 5가 제도다.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은 주장하는데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그게 단군 시대에 오면은 그게 이제 또 바뀌는 거죠. 사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한 마음 변환 그리고 그 밑에 5가가 있어서 사만 5가 제도가 되고 요것이 이제 후사만에도 똑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자연왕과 우연왕.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흉노의 그 황제는 선우거든요. 선우 밑에 자연왕하고 우연왕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백제의 그 담노의 좌현왕 우현왕 제도가 그 북방 민족인 흉노의 이제 그 제도도 있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환웅의 3사 제도로부터 유래됐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 맞습니다. 이제 그 좌현왕 우현왕의 이제 그 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좌우현왕에 대한 실제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담노에서 그러면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제일 높은 왕이 뭐냐? 근데 지금도 보면 우리가 좌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거든요. 이 좌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묘를 쓸 때도 보면은 좌쪽이 우선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좌현왕이 우선이에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흉노에서도 그 선우가 죽였을 때 그걸 계승하는 사람은 자연왕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백제도. 그래서 보면 백제에서 자연왕에 임명된 사람은 이름이 뭐냐면 여곤이에요. 여곤. 그리고 우연왕은 누구냐면 여기예요. 여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여곤은 곤지왕입니다. 근데 이 곤지왕이라는 사람은 일본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죽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문영왕이에요. 그리고 문영왕이 죽으니까 저 자객한테 죽죠. 그래서 이제 동성왕이 가거든요. 이 두 왕의 아버지가 곤지왕입니다. 근데 그 곤지왕 신사를 가보시면 굉장히 쪼그라들어서 아주 비참해요. 근데 돌이 우리 홍살문이죠. 그거는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동네 전체가 곤지왕의 신사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쪼그라들었지만은 그 정도로 막강에 뜬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왕에 임명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계로왕의 동생입니다. 지금 이제 그 여곤이나 여기에 대한 얘기는 송서 동남이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자연왕의 그 막강한 그런 걸 볼 때 아마 요소 지역에 있었지 않았겠느냐.
예, 그래서 이 요소 사실은 백제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요소 지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왕의 그 분봉지는 요소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